계엄 해제를 위한 그 의결의 장소가 본회의장에서만 되어야 된다거나 뭐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당사를 비롯해서 제3의 장소에 모여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뭐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송출하거나 아니면 뭐 그 줌 미팅이나 이런 다른 뭐 구글 팀스나 이런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서 서면 기록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몰랐다면 의장으로서 국회법 숙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먼저 그 현행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문을 근거로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했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장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을 한 것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목적 등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폭동에 해당한다고 그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해제 의결안 가결 방식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제가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하에 국회 해제 결의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계엄 해제에 관한 국회 해제 결의 절차에 관해서 이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다.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의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의사 정족수도 아니고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위법인 국회법을 보겠습니다. 그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그 의결 활동이라고 할 텐데요.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국회법 54조, 73조, 그리고 이게 이제 방역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 73조의 2, 그리고 96조, 97조 정도 됩니다. 저희 변론 후에 이거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뭐 다른 규정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찾은 법령은 이렇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계엄 해제를 위한 그 의결의 장소가 본회의장에서만 되어야 된다거나 뭐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규정이 계엄 해제 요구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제적의원 과반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결의가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역법 관련해서 73조 2가 신설된 여기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규정은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계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화상 회의의 기능을 제공하는 뭐 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 팀즈라든가 아니면 뭐 웨일 온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출석을 했는지 또 해당 안건에 대한 그 각 의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한 본회의 개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아닌,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말합니다.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이 있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장소보다는 실질적인 의사 형성의 과정이 적법한지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긴 합니다. 네, 한시적 규정이긴 하지만 이 조항의 제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격 영상이나 화상 회의로도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만 가결이 가능하다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월담을 하는 언론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통령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국회 의사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다. 이런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 의사결정의 본질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정족수는 제적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개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본질적 요건으로는 당연히 이제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질적 요소를 따져본다면은 의사정족수, 적법한 절차의 준수, 회의의 공개성 및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또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장소적 요건은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뭐 그게 일반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실제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뭐 불가능했다거나 이런 진입이 저지된 사실 자체도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서 상상해 본다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들이 당사를 비롯해서 제3의 장소에 모여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뭐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송출하거나 아니면 뭐 그 줌미팅이나 이런 다른 뭐 구글 팀스나 이런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서 서면 기록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해제 결의는 국회의사당 외의 장소에서 가능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모이는 방식, 물리적으로 모이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상의 문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회의원들은 다른 장소에서도 계엄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5번입니다. 국회의장이 뭐 월담을 한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군경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서 뭐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이걸 지연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언론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은 월담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이 월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곧 국회 기능의 마비가 시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계엄해제 결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한 이상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몰랐다면 의장으로서 국회법 숙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계엄해제 결의를 하기 위한 자신들의 선택이었을 뿐이지 이것을 통해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평온하게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20분 만에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였던 사실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이 실질적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진입과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사이에는 따라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이나 경찰에 의한 국도 참전의 여부를 성설이듯이 단순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행위를 국회의사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런 시나리오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지어놓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특검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주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후 영장도 없이 관련 자료를 채증하고 일부 연관급 이상 군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수사를 진행하다 결국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서 계엄해제 결의가 국회의사당 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계엄사무 수행에 해당할 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해서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15페이지) 맞자 4번입니다. 대통령님의 계엄선포 권한 행사가 탄핵 이유가 되고 또한 형사처벌의 이유가 된다면은 차라리 해당 계엄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떤 권한이나 기본권의 행사가 위헌이나 위법이라면 그 권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버젓이 적법하게 현행하는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예로 미국은 70여 차례나 계엄을 발의했고 의회에서 평온하게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게는 계엄선포 권한이 인정되고 국회는 이를 해제하는 내용의 의안을 가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만약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잘못된 입법, 잘못된 기소, 잘못된 확정 판결에 대하여 모든 공직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에 관해서 헌재가 위헌 법률 심판 결정을 내렸다 가정할 경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어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경우에는 수사 및 공판검사가 무죄의 재심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전부 형사 소추돼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독재국가 원리가 정당화됩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만 그리고 장관님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독재국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존하는 권력을 찬탈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계엄선포 권한을 행사했던 이유로 대통령과 계엄사무 수행 국무위원들 및 계엄사무 수행 군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이 대한민국에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형사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 즉시로 마비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관계 측면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국회 기능의 마비, 즉 국헌문란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목적의 달성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계엄해제 결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국회 기능 마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0명의 국회의원이 평온하게 계엄해제 가결을 통과시킨 점,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벽면 분전반 차단기 조정만으로는 국회의사당 전체의 단전이나 의사기능 마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의원 체포 지시나 시도 사실이 전혀 없고 주요 경찰 간부들도 대한민국 기동대를 다 소집해도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두고 김영현 장관님을 기소했고 특검은 현재까지 이 기소를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같은 이유로 김영현 장관님에 대한 공소는 조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실체 심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7번 변호인 의견서 구두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측에서 간단하게 구두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행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문을 근거로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했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장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10일자 의견서를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그 재판부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호인의 납득 가능한 반박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검의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그 최종 진술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좀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리자면 변호인께서는 내란죄에 있어 본건 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 병력의 국회 출동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을 한 것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목적 등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이미 이러한 점에서도 명백히 인정이 된다 할 것이고, 형법주석서 등에 의하더라도 폭동이란 강학상 최광의의 폭행 협박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군이 출동한 사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폭동에 해당한다고 그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조사 후 최종 의견 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쌍방 저 구두 변론 여기까지.